어떤 애는 그 먹는데 피가 줄줄 흘러. 근데 그 손톱으로 뜯어서 내장은 대충 뽑아버리고 그다음에 씹어 먹는데 제가 허일이 보고 야 허일아 너 죽는다. 소리치지 말고 곱게 죽어라. 이 철창시고 뭐라는가 하면 지령공 너무하오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내 지금도 꿈속에서 나오는데 여기 길은 다 무방비 상태예요. 다 지나가는 사람들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다니는 처병들이 있어요. 뭐 20살, 뭐 22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남자애들이요? 네, 남자들. 이 사람들 창피하다고 우리가 안 씻을 수도 그래도 씻어야 돼요. 어차피 나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 씻는 것마저 포기하면 아 나는 영원히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씻어야 돼요. 그래서 막 기를 쓰고 씻었던 것 같아요. 보이브에 있을 때 전거리 교화소는 들었죠. 거기서 이제 가발을 만들어가지고 판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지역이 황해도 지역이잖아요. 이 전거리 교화소는 함경북도에 있어요. 함경북도에 있는 전거리 교화소를 황해도 지역에서까지 일반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전거리 교화소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전거리 교화소 간다라고 하면 공포에 떨리는 것이에요, 그쪽이. 벌써 급수들이 있습니다, 교화소 자체들이. 그런 교화소 자체가 이제 급수가 있는데 네. 이제 전거리 교화소에서 이제 가발을 만들어서 판다. 그리고 또 전거리 교화소는 뭐 탈북했던 사람이라는 것보다도 북한에서는 월경했던 사람들이 간다라고 하거든요. 예, 탈북이라는 단어를 거의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월경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갔다가 잡혀간 사람들 갖다 쓴다. 네.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자꾸 죽어나가기 때문에 그 인원 보충을 노동력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을 전거리 교화소로 보낸다. 네. 네. 이런 말까지 떠들 정도로 이렇게 악명 높은 것입니다. 중국에서 북성된 여성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보위부 감옥에 들어가면은 자궁 검사부터 시작해요. 거기는 선이나 막대기가 들어가는데 사실은 국제법에 따르면 이런 행위가 강강이에요. 반인도 범죄 강강이에요. 만약에 임신된 여자 성혼했으면은 강제 낙태도 시키고 아이 낳게 되면은 이런 아이 죽이고 그런 증거는 굉장히 많고 유엔에서는 넓게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 몇몇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전거리 교화소에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한 달에 약 100명에 이른다라는 이야기가 장난 아니지. 있습니다. 살아서 나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거리 교화소에 대해서 낱낱이 진실을 증언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부터 2010년 후반까지 전거리 교화소에서 징역살이를 하다가 온 이영주입니다. 아, 그러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는 2001년 2월에 들어갔다가 2007년 2월에 나온 권효진입니다. 예. 와. 몇 년 계신 거예요, 그러면? 7년? 예, 구리장까지 하면 횟수는 한 8년 되죠. 예, 만 7년 살다 나왔어요. 어떻게 버티셨어요? 어우. 예. 전거리 교화소의 수감자들, 특별히 그중에서도 가발반 출신 탈북민을 이만갑이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2009년 여름부터 2011년까지 한 2년간 교도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가발반이라는 곳에서 나올 때까지 가발을 떴어요. 2009년도 2월에서 2012년도 1월까지 이제 가발반에서 일한 이성민이라고 합니다. 진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만들려고 하는데 해본 적도 없고 정말 촘촘하게 돼 있는 그런 고물망에 그냥 우리 사람이 머리 어린 만큼 다 심어야 돼요, 거기에. 수작으로 하나씩 다 뜨는 거예요. 저거 저렇게 하는구나. 진짜 0.0001mm 정도의 이런 간격으로 돼 있는 곳에 머리카락을 심어야 되는데 그물 씌운 바가지가 있어요. 그 바가지로 계속 맞아야 돼요. 재간이 이렇게 없냐고. 한 올 심으라는데 왜 몇 올씩 넣나 다 풀어라 그러는데 그때가 진짜 그 기술을 익힐 때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야, 저거 어떻게 하는구나. 출하되는 날짜가 있는데 그 출하된 날짜를 어기면 안 되거든요. 12시간에서 13시간 정도 평균 그렇게 일을 했고 제품이 많으면 밤도 팼어요.
밤에 막 1시간, 2시간도 겨우 자고 그 제품만 출하시키면 한숨이 나는데 바로 또 제품이 들어와요. 새벽 5시에 기상이 돼가지고 점심시간에 교대제로 밥을 먹고 휴식 시간이 없어요. 애들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매일과 같이 그걸 떠야 되니까 애들이 막 울어요. 마지막에는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그런 거를 볼 때 너무 마음 아팠던 것 같아요. 제도를 받아야죠. 선생님이 들어올 때면 이렇게 몽둥이가 있어요. 그냥 아무 데나 다 때려요. 그냥 사정없이. 얼굴도 뭐 때리고 싶으면 자기가 그냥 때리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때리고 왜 이렇게 했더냐. 넌 눈이 안 보여? 이게 뭐, 이거 설명서 못 봤어? 머리카락을 다 어떻게 했냐? 어디 갖다 팔아먹었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생기름 있잖아요, 식용유. 그거를 많이도 아니죠. 막 제품 하나 딱 떨어지면 야 이번 출하된 제품 중에 누가 고생을 했지 하면 너 몇 숟가락 더 주고 너 몇 숟가락 더 주고 하면서 이름 지목해가지고 몇 숟가락? 포장이 돼서 이제 그 박스가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적혀 있는 거 보면 중국 꿀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그냥 예상으로 중국하고 하는 거지 않을까. 그리고 달러를 가지고 말하는 거 봐서는 이거 외국하고 하는 것이 아닐까. 햇빛도 못 보고 가발한 애들은 대부분 제품 많이 든 애들은 얼굴이 진짜 새하얘요. 그러니까 이게 햇빛을 못 받아서 몸에서 이렇게 불균형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병이 걸렸는데 제가 괴혈병이라고 걸렸었거든요, 한번. 이게 다리 쪽에 크고 작고 한 알갱이들이 엄청 덕지덕지 이렇게 안에 있더라고요. 그게 혈관들을 이렇게 막아놔가지고 혈액순환을 걔가 방해를 한대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도 피가 그냥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으로 그때 제 기억에 한 3명 정도 죽었어요. 근데 저도 그 병에 걸렸다가 거의 한 3개월? 4개월 정도를 걷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평생 그냥 이렇게 불구로 살아야 되는구나 했었는데 근데 엄마가 면회 오면서 무슨 약을 하나 들여보내줬는데 그때 그 약이 아니었으면 제가 뭐 그 안에서 죽던가 아니면 평생 거치지 못했을 달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하루 종일 햇빛을 못 봐서 병에 걸린다라는 게 이게 사실은 납득이 안 가는 거잖아요. 국민들을 지금 노예로 쓰는 거잖아요. 노예죠. 거긴 좀 나은가요? 아니면 똑같나요? 아니요, 뭐 교화소 안에서는 자유로운 것은 단 한 곳도 없죠. 네, 그리고 이제 철창 안에서 있으니까 내가 자의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군의반이라는 게 어떤 연세가 많으신 분들, 바깥에 나가서 출력해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군의반에 많이 있고, 그리고 장애인들. 그래서 군의반이 있는데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상하 수도가 이제 고장나서 수도가 지금 안 나오는데 밥은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쭉 못 먹었어요. 일요일 날인데. 저녁 밥은 이제 먹여야 되는데 그 물 기르러 남자 취장에 가야 돼요. 근데 이제 120명씩 다 그 간방에다 여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그 안에 있는 것 자체만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벼와서 바깥에 그 마당에다 다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1,200명이 다 바깥에 나와 있어요. 그 남자 취장에 가서 물을 길어 와야 되는데 그 부식 만드는 통이라고 그 철로 만든 거예요. 그 철로 만든 그 통이 그냥 맨 무게만 20kg가 넘어요. 예, 여자들이 이렇게 대를 이렇게 나무대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양옆에 메고 가는 옛날 거예요. 물장수들 들고 다니듯이. 예, 그 물을 남자 취장에 가서 길어가지고 오는데 저는 이제 고민이 많죠. 나는 단장인데 이 물을 1,200명으로부터 사수해야 밥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이 물을 이제 아침, 점심 이제 못 먹었던 사람들이 이제 바깥에 지금 다 풀어놓은 상태인데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저는 포커스가 거기에 딱 맞췄어요. 이렇게 보안원이 여자 삼가 대문 딱 열었는데 1,200눈이 다 이게 물에 와서 다 꽂히는 거예요. 네, 물통이 3개 지금 들어가는데 저도 별로 체구가 안 큰데 이거 안 지키고 예를 들어 누군가로부터 이 물이 약탈당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물통이 엎어지고 이렇게 나는 이제 맞고 현기가 늘어난다. 이게 저한테는 절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필사적으로 그 물통을 제가 지켰던 것 같아요. 아, 물이 없어요? 여기 여자 쪽에는? 그러니까
단수가 돼서 그날은 아. 네, 단수가 돼서 밥을 아침부터 못 지었어요. 아침 점심. 그러니까 막 목은 마르고 네. 다들 이제 본능만 남아 있고. 네, 그렇죠. 물도 못 마시고.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도끼를 붙고 여기다 손대는 사람 오늘 죽었어 막 이러면서 갔던 기억이 나요. 참 미안한데 내 상황에선 그게 절박한 상황. 나는 오늘 이 물통 세 통을 못 지키면 간수로부터 깨지고 그래서 완전 목숨을 걸고 그 물통을 지켰던 상황들도 있고. 물을 지키시려고. 예, 군의반이란 게 아마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아유. 이제 저희가 먹는 밥 중국에서 나온 것 같아요. 저도 중국에 있었으니까 이 포대에 중국을 자르게 써 있는데 곰팡이가 꼈는데 제가 세상에 살면서 이때까지 전무후무예요. 그렇게 이쁜 곰팡이들 본 적이 없거든요. 핑크, 잿빛, 네이비, 새파란색. 곰팡이 색깔이 너무 많아요. 이 쌀이에요? 가루, 뭔 가루예요? 뭔 가루, 강냉이 가루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데 뭔지를 모르겠네. 네. 근데 이제 그 가루를 단지밥, 밥을 찌는데 로에 찌는데요. 야, 세상 그렇게 악취를 맡아본 적이 없어요. 얘가 이제 숙성돼서 그 안에서 썩은 냄새. 그래서 근데 뭘- 우리가 못 먹겠다 할 수가 없어요. 먹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치장했을 때 얘를 이렇게 가루를 이렇게 버물버물 해가지고 다 쪘는데 한 소금 다 나갔는데 진짜 맛이 기딱차게 있더라고요. 배고프니까. 달잖아요. 얘가 숙성돼 곰팡이 끼고 숙성이 되었으니까. 근데 너무 기절한 거는 1200명 중에 한 명도 안 죽었다는 게 너무 기절할 노릇인 거예요. 예, 그 수많은 곰팡이를 먹었는데 한 사람도 안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 기가 차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었죠. 제가. 아니 아까 단지밥이 뭐예요? 단지밥이 뭐냐면요. 강냉이 쌀, 그다음에 거기다 돌, 쥐똥, 그리고 강냉이 다 먹으면 쏭치 있죠? 그 쏭치까지도 같이 그대로 쪄서 10cm, 15cm 길이 이렇게 된 단지 모양이 네. 있어요. 그 기계 갖다 찍어서 연탄 찍는 기가. 예, 그거 축소해서 예, 그렇게 그게 이제 분배해 주려고. 예, 그렇죠. 똑같이 분배하려고. 예, 예. 그렇게 해서 한 개 반에 120명이면 한 개 다에 120개 담아서 이렇게 국은 뭘 줘요? 어떤 국이에요? 어떤 국이냐면요. 통상 저는 까마귀 날개국이라고 불렀거든요. 예년. 까마귀 날개. 까마귀 날개국이 까마귀 뭐냐면 잡아서 끓여요? 양배추를 많이 심어요. 남세반에서. 그러면 이제 좋은 거는 거기에 지키는 간수도 아까 240명 정도 그 사람들 다 분배되고 쭉종이야 그 꼭대기를 이렇게 절여요. 예, 절이는데 소금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소금이 충분히 들어가야 새파란 색깔이 나는데 네. 충분히 안 들어가서 그러니까 얘가 변색이 돼서 새까맣게 절여진 거예요. 그래서 1년 365일 먹고 제가 출소할 때 막 하루 3끼 그거를 계속 먹으니까 여기가 막 다 그런 새까매지는. 입병. 그래서 까마귀 날개국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불렀죠. 까마귀에 날개를 넣는 게 아니고 이건 입병 나고 사람 죽어요 이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북한 입장에서는 저희가 살아있어도 되고 안 살아있어도 되고 고만인 사람들이에요. 대체 인원은 얼마든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입소할 때 명으로 입소 안 되고 개수로 입소돼요.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아이고. 예.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고. 아니요. 이렇게까지 안 먹이면 어떻게 해요? 아니 노동력을 더 잘 쓰려면 조금이라도 그렇지.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일을 버텨내느라고 시키지. 악을 다 쓰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뭐 반찬이라도 좀 나올 거 아닙니까? 반찬 없는데요? 반찬이 없어요? 반찬은 360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쥐를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쥐. 짝꿍이 잡아왔어요. 같이 자는 짝꿍이 잡아왔는데 벨도 다 보이는 새끼들. 아, 네. 털 아직 안 나. 네, 아주 금방 난 거. 7마리인지 8마리인지 잡았는데 못 먹겠다 그러니까 기다리라 그러더라고요. 기다리라 그래서 부식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뜨거운 물에다 확 튀어가지고 왔는데 이 친구는 절박해요. 10년 받고 왔어요. 저는 좀 덜 절박한지 못 씻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통째로 삼켰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막 아삭아삭 씹어 먹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교화소에 들어왔으니까 경험할 걸 다 경험해야지 하면서 그런 생각이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뭐 제가 그 여기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제가 2010년도에 그래서 제가 인권 사례를 한번 이거 내놨던 건데 지금도 이름을 부르라면 부를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뱀 같은 거는 산에 화목하려 갔다가 잡으면은 그 목줄 해서 바로 뺏기면 뱀은 뭐 괜찮고요. 이 쥐는 다 이상하게도 교화소 쥐는 살이 쪘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큰 쥐가 복도 다니는데 저는 그 수영자들 다 재우고 그 감방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보다 쥐가 나오면 발로 차면은 이쪽 벽에 갔다가 또 살아서 또 뛰는 거예요. 또 달려가서 발로 차서 꼬리지에서 그게 이만해요. 그 꼬리지면 어디를 가는가 하면 허약자들 방. 그거 감시창 열고 야 허야 너네 제일 허약된 게 누구냐? 그게 누구라고 또 상하차반 문 열고 야 상하차 오늘 생일이 누구냐? 생일이랑
그 주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지루, 예, 그 지루 주는 그 어떻게 먹는가 보니까 어떻게 먹어요? 그 불 때는 그 하구 있습니다, 나무. 그 밑에 내려가서 그걸 그 털만 구슬려 가지고 어떤 애는 그 먹는데 피가 줄줄 흘러. 근데 그 손톱으로 뜯어서 내장은 대충 뽑아버리고 그다음에 씹어 먹는데 그 한참 서서 봤어요. 그때 난 생각해서 니 나오라 해서 구워라. 그래서 먹인 그런 적도 있고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할머니가 73세, 그 교화소에서 연세가 제일 많으셨어요. 그분이 이제 자식 하나인데 그 딸이 한국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내몽골 해서 한국 오려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이분은 살아서도 딸한테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쥐고기를 이제 먹고 싶은데 제가 이제 반장이잖아요. 이제 간방 안에 들어가서 문 딱 닫는데 이렇게 반짝해서 갔어요. 갔더니 자기 쥐 먹으러 가고 싶다. 쥐 어디 있는데? 그랬더니 저기다 묻어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방문 눈치 보고 살짝 따고 갔는데 손에 뭐 들고 있어요. 보여 하니까 그 감옥 안에 유리가 없는데 어디서 주웠는지 유리 쭉 달고 다른 유리를 요만한 거 딱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쥐를 이제 꺼내는 거예요. 쥐를 꺼내는데 다 구슬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따서 배까지 딱 따더니 벨은 변속 안에 들락날락 하던 쥐잖아요. 그 쥐가. 그러니까 벨은 다 해서 거기다 묻어놓고 저보고 소금 매달 좀 달라 그러더라고요. 소금 갖다 주니까 이제 찍어서 꼬리까지 다 이렇게 드시는 거 보고 반장 나는 꼭 살아나가야 될 이유가 있어.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 손 붙들고 같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수감자들을 좀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또 있다고. 그 영화 빠삐용도 그렇고 쇼생크 탈출을 봐서도 아시겠지만 이 수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독방 수감이거든요. 이 전거리 이 교화소에도 독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또 권 선생님께서 직접 그리신 그림인데 기가 막히게 그러시네. 네. 우리 또 권 선생님께서는 여기에 일주일간 가셨다고 해요. 2번씩이나. 저거 주인공이 허일이라고 저 내가 좀 친한 친구인데 저 안에서 그 말려 죽이라고 소장이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 독방 관리를 제가 했습니다. 6개인데 그 밥을 주고 국을 주고 하는 건 전데 저보고 소장이 네가 이제 국 한 그릇만 더 주면 네가 바깥 들어가라 저 안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허일이 보고 야 허일아 너 죽는다. 소리치지 말고 곱게 죽어라. 그러니까 얘가 이 철창집을 뭐라는가 하면 지령공 너무하오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내 지금도 꿈속에서 나오는데 저게 독방밥이라고 장기 쪽 많았습니다. 왕장기 쪽. 그걸 먹기 아까워서 놓고 있으면 지가 와서 먹을 때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쥐를 먹는 게 오히려 허일이한테는 더 좋았습니다. 근데 이 허일이가 마지막에 눈이 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이제 이틀 못 견디겠구나. 이틀이면 네가 게임이니까 조용히 가라. 그랬더니 야, 이 개X라 50벤쯤 수용소에서도 이렇게 안 했다 하니까 그 순복이라고 소령이었어요. 그 물 좀 한 바퀴씩 가져오라는 게. 나는 그 복도에서 그 간수히 심부름하니까 1월 달인데 지금인데 그거 기다 치더라고요. 그걸 내가 직접 물을 날라주고 목격했으니까 그 허일이 다음 날로 죽어서 실려 나가는데 어떻게 드나면요 시체가 꼿꼿하니까 손바닥에다 머리를 이렇게 들고 한 사람 다리 들고 꼿꼿한 통나무처럼 가져가서 양말 머리에다 딱 씌우니까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체실 가져가고 그런 시체를 피웠죠. 사람이 저 안에서 이제 그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미치거든요. 미쳐요, 미쳐. 얘기만 들어도 이제 그런 상황들 이제 하는 건데 그걸 지금 21세기에 그 한 국가라고 자신들이 이제 칭하는 곳에서 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과연 어떤 일인지 참. 제가 전거리에 있는 동안, 그러니까 입소해서부터 나는 사람이 아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비참하고 너무 슬퍼서 나는 사람이 아니어야만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내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씻는다는 게 거기 안에 수용소 안에 공간은 있어요. 근데 200명이 씻으려고 만들어 놓은 공간에 1,200명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 세면장을 이제 다시는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밖에서 씻는 거예요. 농산반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냄새. 우리가 땀이 나는데 여름에 하루만 안 씻어도 얼마나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근데 일주일을 안 씻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그런 생각이 나겠냐. 근데 이제 아침에 출력할 때 이제 내가 오늘 어디서 일하나 생각해보고 어디서 일한다고 그 향에 가면 강하고 얼마 멀지 않아요. 길하고 강이에요. 길 옆에 바로 강이에요. 그러면
아, 내가 저 돌에 오늘 앉아서 모욕하고 빨래해야 되겠다. 주어진 시간은 딱 15분. 그러면 이제 일 거의 끝나고 점심에 밥 먹으러 갈 때 씻어라 그러는데 여기 길은 다 무방비 상태예요. 다 지나가는 사람들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다니는 처병들이 있어요. 뭐 20살, 뭐 22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남자애들이요? 네, 남자들. 이 사람들 창피하다고 우리가 안 씻을 수도 없고 뭐 일주일을 안 씻었으니까 막 미친 거죠. 그리고 어차피 내가 나를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내 조카 같은 사람 나를 쳐다봐도 난 괜찮아. 나 씻을 거야. 이 시간마저 내가 그냥 흘려보내면 창피하다고 지나가면 못 씻으니까 뭐 이제 씻어라고 소리를 지르면 치약, 칫솔 이제 묻혀요. 그리고 이빨 막 닦으면서 뛰거든요. 내가 봤던 그 장소에. 그럼 딱 도착을 해요. 바지 여기 풀어놨으니까 막 벗고 위에 거 이렇게 벗고 그리고 이제 머리 감고 머리 감은 물에다가 옷 버물버물해서 그럼 또 저기서 사람들이 보던 거 말던 거 막 씻고. 근데 여름엔 또 괜찮아요. 겨울에는 이제 그 갱변에다 머리를 이렇게 감고 딱 들면 이제 여기에 고드름이 딱 져요. 그래도 씻어야 돼요. 어차피 나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 씻는 것마저 포기하면 아, 나는 영원히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씻어야 돼요. 그래서 막 기를 쓰고 씻었던 것 같아요. 제가 책을 냈는데 그때 그날도 항상 제가 미친년이 하루라고 그 제목이 미친년이 하루. 내가 사람으로 살아내야 되지만 미친년처럼 살았던 하루.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아예 그냥 대우를 못 받은 거잖아. 우리 자체가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슬프고 살 이유조차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아니야. 들으면 들을수록 생지옥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예? 이 와중에 정거리 교화소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는 건 생명줄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생명줄 바로 면회입니다. 면회. 예, 그러니까 면회는 북한이 그 생활이 어려우니까 면회 못 오는 사람들이 거의 한 60% 된다고 보면 비정상이고요. 그 가족이 끈끈한 인연이 있고 하는 사람들 생활이 조금 밥이라도 먹을 수 있고 죽이라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면회를 오는데 그것도 자주 못 오니까 2개월 내지 3개월에 한 번씩 오는 거는 받아준다. 그런데 거기에 뭐이 허용되는가 하면 칫솔, 신발, 그다음에 속내의 겉옷 이런 걸 가져오고 그다음에 옥수수 가루라고 속도전 가루라고 했는데 이거는 15kg까지 받아준다. 그러니까 그 양념을 안 주지 않습니까? 된장, 고춧가루, 소금을 안 주고 왜? 이걸 하면 도망간다고 뼈에 힘이 생겨서 도주한다고 그걸 법적으로 못 먹게 합니다. 와, 힘들게. 그래서 부모들이 된장을 말려서 가루 내서 고춧가루 섞어서 설탕을 넣어서 그 가루에다 섞는 거예요. 그래서 15kg로 들여오면 반장이나 이렇게 좀 힘 있는 권력 있는 이런 애들이 가서 손가락을 찍어 먹어보고 그걸 맨 옥수수가루하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부모는 가져놨다가 자기 아들이 일반 수용자면은 그걸 못 먹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뭐 총반장이나 뭐 이런 애들이 또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뭐 그래 면회 없는 아들은 아침에 면회자들이 이름 불러서 나와 하면은 애들이 탁 숟갈 들고는 애들을 다 이렇게 흩어보며 갑니다. 아주 그 보란 듯이. 그래 나가면 애들이 거기서 허약이 오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 앉아서 머리 떨구고 앉아서 나는 언제 저거 먹어볼까. 이게 사람 죽이는 거죠. 이게 보고 궁상이라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뒤 돌아앉아. 100% 다 돌아앉고 면회자만 뽑아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 먹고 들어오면 또 숟갈에다 그걸 붙이지 말아요. 다 붙여갖고 들어와. 그러면 애들이 그거 보면 그 숟갈 빨아요. 맛보려고. 면회 오는 창구가 무슨 창구냐면 면회 오는 식구들한테서 삥 뜯어내는 창구예요. 그런 거.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때는 저희가 무슨 얘기했는데 핵무기 빼고 다 들어온다. A4 용지부터 이런 볼펜, 그다음 뭐 넌닝구 선생님들 그 뭐라 장화, 우산, 하여튼 뇌물용. 다 들어왔어요. 뇌물용으로도 네, 엄마 다 들어와요. 생각에도 주는 네, 거죠? 교화인들을 교화시키려면 나라에서 줘야 되는데 이제 개인이 다 집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북한의 교화소는. 탈출 시도하는 사람 없습니까? 남자 교화소 쪽에? 제가 한 6년 좀 넘었죠. 난 해수로 이제 7년 사는 동안에 탈출이 2번 있었습니다. 근데 있어요? 예, 근데 이 탈출이라는 거에 대해서 도주가 제일 큰 그 사고인데 정거리는 안고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240명의 선생들이 배를 때리면 2km
밖에서 일하다가도 뛰어서 들어오면 완금하거든요, 안에다. 넣고 선생들은 100% 무장지고 나가는데 240명이 나가면 초소가 딱 있는데 정말 개미도 못 빠져나갈 수 있게 그렇게 주도 세밀하게 구도가 돼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수용자들이. 그러니까 벌목하려 나갔다가 둘이 약속하고 뛰었는데 교화소가 생겨서 역사에 제일 오래 도주한 사람이 한 달 만에 평안남도에서 잡혀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틀을 넘긴 사람이 없습니다. 다 나갔다가 산에 숨어 있다가 어디 불빛 보고 허둥지둥 가다가 딱 코앞에 선생이 잠복 딱 하고 있다가 체포하고. 그러니까 그걸 알면은 도주 안 하죠. 살면서 몸서리 친다는 거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몸서리 친다는 거. 저는 한국에 와서까지도 한 5, 6년을 제가 담임했던 선생님이 했던 말. 너네 도망쳐서 만일 성공해서 중국까지 갔다가 중국에서 사고나 죽었다. 시체라도 끌고 와서 이 안에 들여놓는다. 그러니까 그 말이 제가 한 5, 6년 동안 항상 꿈속에서 몸서리 쳐지도록 막. 야, 우리가 무슨 그렇게 대단한 죄를 졌다고 그렇게 중국에까지 간 사람을 끝까지 잡아서 시체된 사람까지 이렇게 잡아오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입수하기 전에 도망친 사람이란데 아까 말했잖아요. 그 위치가 쌀 이는 박처럼 생겨서 이 사람이 그 다음에 겨울에 잡혔는데 그냥 이제 해골만 이렇게 남았는데 한 정심쯤에 여자 삼가에다 이렇게 눕혀놓고 이제 도주하면 너네들 얘처럼 된다. 교주한 사람을 잡아다 예, 놨어요. 죽었어요, 이 사람 이미. 시신이? 예, 시신을 가져다가 저희한테 보여주는 거죠. 너네 절대로 정거리 교화소 밖을 나갈 수 없어. 얘 봐. 못 나갔지. 작년에 도망치다 이렇게 눈 속에서 죽은 거 이렇게 가져왔는데 못 도망치며 설사 도망치더라도 얘처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은 전거리 안에서 도망친 게 아니고 외부에 일하러 가다 도망쳤대요. 도망쳤다가 잡혔어요. 근데 어디에 총을 맞았냐면 이 오른쪽 허벅지 여기 맞았는데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폭탄짜리 같았어요. 폭탄. 푹 파. 여기가 그렇게 푹 파이더라고요. 송알짜리가 그렇게 파였더라고요. 뒤에서. 예, 그래서 그 남자 이렇게 땅에 누워 있고 또 1,200명을 다 데리다가 여름에 다 이 사람 주위로 돌아오면 보이고 해서 산 사람이었어요, 죽은 사람? 그 사람은 살아난 상태로 저희가 산 봤어요. 상태로 와서 그걸 예. 보여주고 나중에 죽은 거죠. 중국에서 죽어도 시체를 다시 찾아와서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희망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쵸. 너희들은 죽을 때까지 여기서 그렇죠. 벗어날 수 없어. 그렇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게 사실은 사람을 가장 황폐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이 있다는 것을 꿈꿔야 뭔가 의지도 생기고 뭔가 희망이 생길 텐데 그게 아니라 너희는 죽어도 여기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참 너무 같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이야기 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사실은 교화소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냥 번호만 부여된 너의 일뿐이지. 그렇죠,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죽으면은 불만산에 거기 시체를 태우고 가족들한테 알려주지 않아요. 저곳은 전거리 교화소가 있는 본 건물에서 불과 동쪽으로 1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북한 주민들이 이제 불망산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불망산. 전거리 교화소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시신을 소각하는 화장품. 아이고. 시신을 뭐 묻거나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요. 소각하는 곳이에요. 소각하는 곳. 그리고 저 전거리 교화소에는 수많은 증언에 따르면 해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화장터가 수용소 옆에 있다는 건 그러니까 모든 공간이라는 건 가장 효율적인 곳에 자리 잡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저 교화소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리에 이 수천 구에 달하는 시신을 그 불망산으로 운반해서 직접 화장 처리한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게 그 모습인데요. 이게 그 모습인데요. 이게 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방안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자갈 그 강가에 있는 돌 가지고 한 1.2m 높이 정도로 사방만 쌓았습니다. 지붕은 없어요. 그리고 프레임처럼 이렇게 철로 이렇게 해놓고 이 밑에 하고 위에다가 나무 쌓아놓고. 근데 이게 왜 이걸 제가 했는가 하면 제가 지령공이니까
저보고 야 그 힘센 애들 2명 좀 데리고 나와. 그래 나오면 이 구내반 대차라는 거 있어요. 사람이 그 이렇게 자동차 바퀴에다가 구르마처럼 했는데 그 대차에다 시체를 놓고 올라가는데 또 애들은 뭐냐면 저저마다 가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좀 저를 좀 왜요? 추천해달라. 왜 그러냐면 그거 태우고 내려오면 매내실에 데려가서 매내실에서 매내 음식 있는 나머지를 먹여주거든요. 왜 너들이 최고로 가서 그걸 받기 때문에 입단속도 하고 그리고 너들이 그 사람이 타는 냄새도 맡았고 하기 때문에 이거 먹으라 해서 제가 여러 번 위생 조정하고 올라가는데 겨울에는 좀 다루기가 괜찮더라고요. 꽝꽝 얼어가지고 예, 그냥 이게 뭐 들어서 그냥 배차에다 이게 실어놓고 그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또 한참 또 경사로 올려 밀고 여기다가 나무 쌓아놓고는 불 질러놓고는 우리는 그 옆에 서서 애들 보고 야 불 떨어진 불 좀 더 올려 나무. 그래놓고 한 반쯤에 탔을 때 가자 하고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빨리 가자. 또 면회실 빨리 가야지. 오직 거기서 떠나면 먹을 생각밖에 없어요. 그럼 내려오면 면회실 와서 즐겁게 먹고 그게 들어오는데 다음 날엔 내가 가야 되니까 또 올라가면은 어떻게 해요? 그 시신 처리는? 그냥 빗자루 가지고 처리인데 뼈 같은 거는 다 안 타잖아. 그게 삽을 가지고 왔던 삽날 이렇게 편데 삽등으로 치면은 그 바가지가 머리 바가지가 박살나죠. 그리고 뼈 같은 거는 발로 다 차서 산에다 이렇게 뿌려버리고. 그냥 그 근처에다가? 예, 그리고 쟤만 그냥 이렇게 빗자루 쓸어버리고 그냥 내려오고. 거기 북망산은 거기 들어온 사람 다 아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죽으면 북망산에 갔다 죽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하얀 연기가 올라가고 그 냄새는 막 심리까지 그렇게 송장 냄새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근데 이제 시체 다 안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관사에 사는 그 개들이 이제 물고 다니거든요. 뼈를.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하목반 다닐 때 막 이제 개가 물고 들어오는 거 사람들이 확 쫓아가지고 뼈를 딱 들고 다니 그러면 아 내가 아는 구미뼈인가 구미야 내가 너 대신 꼭 살아서 여기서 나가서 네 복수해 주마. 그래서 일부러 그 뼈를 제가 밟으면서 지나갔어요. 너한테 너가 이렇게 당하고 내가 얘기 꼭 할게. 약속 무언의 약속. 그리고 또 어느 날 막 손톱 같은 게 보이면 아 이게 또 내 손으로 눈 감겼던 아무개 엄마 손톱인가 이런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서 반드시 살아나갈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삶이 너무 힘드니까 어떤 때는 막 죽고 싶을 때 제가 군에반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체가 나가는 날을 제가 일부러 가서 사체 나갈 때를 항상 지켜서 봤어요. 요만한 틈으로. 미라요 미라. 시체 나르러 온 사람도 미라고 저 안에 누워있는 사람도 미라예요. 네. 사람 미라가 죽은 미라를 이제 끌고 가는데 힘이 없으니까 이제 시체 들고 가다 딱 떨구잖아요. 그럼 뭐 툭 떨어져서 뭐 다리나 팔이 딱 떨어지면 그래 절대로 죽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거기서 저를 추스른 거죠. 이렇게 사람이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언제나 죽잖아요. 근데 아 여기서 내가 사느라고 아득바득 애쓰지 말고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그거 보면서 안 돼. 절대로 죽으면 안 돼. 여기서 살아나가야 돼. 그러면서 버텼고 내가 중국에 갔던 것도 내 선택이 아니라 아사로 밀려서 거기를 갔는데 결혼한 것도 내 선택이 아니잖아요. 근데 애는 낳았어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 아이한테 안 미안한 거는 살아서 나가는 게 안 미안한 거예요. 아, 엄마. 엄마의 존재를 그대로 엄마의 자리를 그대로 만들어주는 거. 예. 그렇게 해서 버텨낸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생각나는 게 그냥 제가 볼 수 있는 건 하늘밖에 없더라고요. 하늘 올리다 보면 그 높은 담장에서 산 봉우리가 보이는데 그게 새하얗게 눈이 왔다. 또 몇 개월 있으면 파랗게 되고 이런 걸 6번을 겪었어요. 그걸 올리다 보면서 언제면 난 동그란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꼭 살자. 살아서 15년 제가 형기를 받고 감형이 되는구나. 7년을 감형하고 그 뒤 2년 4개월 남았는데 마지막 대사 때 제가 제일 특기 모범으로 나왔습니다. 토론하고. 형기단 그건 교도소장이 좀 예, 교도소장이 저보고 다 수용자들 모아놓고 고맙다고 토론해라. 그래서 저는 정말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죠. 여러분들 저처럼 열심히 일해서 빨리 개순돼서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저는 오늘 장군님 배려받고 이렇게 나간다고. 노동소를 만들어 놓고요. 많이 거기에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죄도 아닌 죄를 가져다가 계속 집어넣고
이 사람의 죄보다 더 엄한 형벌을 때려놓고 열심히 일하면 감형해 준다. 무슨 선심 쓰듯이. 원래 7년인데 그 내가 나온 자리에 누군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정책을 모르고 내만 배려받은 것 같아요. 북한도 어쩔 수 없이 국가라고 자신들이 주장을 하니 북한의 주민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강제 노역을 시키고 돈도 한 푼도 안 주고 노예처럼 부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형벌이라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그걸 유지시키는 거예요. 무보수 인력이 빠지니까 그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처럼 어디 가서 달걀 하나, 계란 하나 훔친 애들도 또 잡아오고. 다 구루장에는 지금 이미 준비돼 있어요. 600명 대사가 나오면 구루장 안에 700명이 앉아 있어요. 아유. 참 이건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는 그 인권에 대한 심각한 유린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세상에 더 알리고 싶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으시다라면 또 한 마디씩 좀 해주시죠. 제가 태어난 거 제가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태어나니까 북한이었잖아요. 제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다시는 절대로 북한에서 안 태어나고 싶다 이런 얘기로 하고 싶고요. 사실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김씨 일가를 빼고는 다 잠재적 죄인이에요. 이 여기 계신 분들도 북한에 사셨다면 잠재적 죄인들이에요. 근데 이제 북한을 더 들여다보고 북한을 더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북한에서 살아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만갑 오늘 제가 처음 나왔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를 대신해서 또 대국민들 대신해서 힘들지만 이런 얘기들을 방송으로 내보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방송도 또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맞아.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고향 가면 그 불망산에 가서 비석 좀 세우고 싶어요. 그게 제가 꿈이고요. 좀 사죄도 하고. 근데 정말 이 자리 빌어서 꼭 하고 싶은 말은 이 인권이라는 게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거쳐왔지만 효과가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는 우리 욕심에 비해서 그거에 대해 안타깝고요. 정말 더 미안한 거는 해외에서 이렇게 이런 선생님처럼 해외에서 우리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해 주시는 분들한테 우리 주인이 좀 뛰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북한 정책적으로 우리가 좀 꼬집었으면 좋겠다.